안녕하세요, 백호선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낮에 나왔습니다. 예, 청국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청국항 제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4월 말 이후에는 우럭 낚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라이브 방송 요새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할 때 그 모 사이트,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바다 수온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확인했을 때는 7.9도 정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편적으로 온도가 7.9도면 현재 갔을 때 수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구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드리려고 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보면 오늘의 뉴스라고 이제 바다에 관련된 사항들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상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레저버트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제작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법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그 항만시설 관련된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은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목요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라이브 방송은 매주 목요일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은 뭐 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릴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관련된 업체에 방문을 해서 관계자분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소통 방송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에 바닷가에서 뵙겠고요. 수온이 어떻게 조금 많이 올라갔는지, 기본적으로 10도 정도 올라가면은 낚시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윗지방 밑에 지방 충청도권도 조금 차기는 합니다. 조금 춥고요. 그 다음에 그 군산권, 전라도 군산권은 지금 낚시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서해 먼바다권 12동파, 그 다음에 어청도 그쪽에는 낚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낚시하는 유튜버 분들 정보도 보면 그 유화선을 타고 그 낚시 출조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봄 쭈꾸미, 갑오징어 지금 낚시를 하는 거 보니까요, 먼바다권에는 지금 활성도가 조금씩, 먼바다권은 아무래도 수온이 수심층이 깊기 때문에요. 수심층이 깊다는 거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깊은 수심층에는 활성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안으로 붙기 시작을 하면 우럭이 시즌이 산란철이 조금 있으면 연안 쪽으로 붙습니다. 우럭들이 연안 쪽으로 곧 있으면 뭐 대광어 시즌이 돌아오죠. 대광어 시즌이 돌아오고 수온이 급격하게 막 오를 겁니다. 갑작스럽게 4월 말 이후에는요, 말 정도 가게 되면 뭐 다다음 주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광어 낚시, 따오사 낚시 준비하셔도 돼요. 의외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해 바다는 5월 말부터 조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5월 말부터는 사람이 느끼는 기온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정도 되면 수온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의외로 우럭 산란 시즌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충청도권에 어촌낚시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4월 말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초부터는 우럭 침선 낚시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우럭 낚시를 올해 시즌 낚시는 우럭 낚시로 스타트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늘도 라이브 방송 계획이 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어초낚시 레저보트를 가지고 어초낚시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스킬은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장에서 배워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도가 그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원래 어초 낚시를 많이 하시는 내자인들은 그 어종을 큰 거를 잡습니다. 요맘때, 특히 요맘때 그 환절기 때 기온이 바뀌는 시절, 추웠다가 풀리는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완전 더웠다가 약간 서늘하게 바뀌는 시절, 그때는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는 그 시기 때는 완전 활성도가 올라가기 전 요렇게 이렇게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가는 시기에는 어초 낚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본격적으로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어초 낚시를 하게 되면 남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어종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초 낚시 하는데 밑걸림 때문에 좀 두려워서 못한다 라고 하시면, 물론 밑걸림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늘이 특정 그 돌이나 수초나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요. 예, 봉돌보다는 바늘이 먼저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이 녹화 영상은 나중에 나갈 거예요. 예, 나중에 나가긴 하는데, 매주 목요일 날 보시면요, 라이브 방송 때 오후 5시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그 녹화 방송에 채 못 담을 그런 영상들,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 채널로 소통 방송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재밌게 방송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고사장입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예,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가성비 있는 보트들을 찾으시는 거 보니까요, 경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트를 구매하실 때는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보트를 구매하실 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트는 용도하고 금액에 맞추셔야 돼요. 실제로 특히 용도를 안 맞추시면 낭패 보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뭐 악담하는 건 아닌데요, 항상 그렇게 저는 배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거든요. 자동차는 뭐 내가 용도에 안 맞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타지 뭐, 그냥 좁아도 그냥 뭐 그 대형차 타시던 분이 승용차 세단 타시면은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좁으니까요. 근데 승차감은 더 좋죠. 예, 도로에 깔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승차감은 더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차를 RV 차만 타서 그런가 승용차가 답답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핸들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 승용차는 가볍고 뭐 손가락 몇 마디로 이렇게 운전할 정도 굉장히 가벼운데, RV 차는 뭐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야도 높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시야각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배마다 시야각이 다 틀려요. 이게 큰 배면 큰 배일수록, 하우스 배 같은 경우는 특히 앞에 데크 선실 공간이 앉은 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데크가 높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앞쪽 공간, 선수 부분 밑에 공간이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배가 큰 하우스 배 같은 경우는 선수 밑에 카메라 설치해서 모니터에서 연동을 시키면 운전하기 편하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작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팁을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카메라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는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낚시가 좋아서 배를 사시거든요. 그래서 취미죠, 취미. 예, 취미 생활이긴 한데,
너무 과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먼 바다 안 간다고, 그냥 여기서 생활 낚시만 한다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연안에서 가까운 데는 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레저보트 낚시를 하기 전에는 그 연안에서 원투 낚시도 해봤거든요. 원투 낚시는 최대한 장대를 긴 거를 해서 멀리 캐스팅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금방에 던지면 고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100m, 200m 멀리 캐스팅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낚시가 기다림 낚시인데도 위에도 예, 그런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시피 배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걸로 타시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난 2명만 타는 고보트 타고 그냥 서서히 그냥 물놀이 하듯이 생활 낚시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바다를 나가보면 그렇진 않아요. 예, 남들은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한 10km, 20km 가서 큰 고기를 잡는데 맨날 연안에 나가서 그냥 물놀이 한답시고 가다 보면 그것도 실책 나거든요. 가면은 고기가 안 나오는 걸요. 쭈꾸미가 많이 나오는 시즌에는 예를 들어 충청도 무창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만 나가도 쭈꾸미가 드글드글 많이 나왔는데요. 고기는 뻘밭에 있는 게 아니라 돌밭에 있거든요. 수초하고 돌밭 섞인데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신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티피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지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기들도 그런 지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는 험중한 그 섬이나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예, 그런 지형이죠. 섬이나 돌이 형성되어 있는 예, 그런 지형에 대부분 고기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시피 배를 처음 입문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걸로, 그래야 나중에 업그레이드 덜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면허를 따기 전에 저마력 2인승짜리 고무보트를 한 2번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링으로 운전하는 480 콤비를 면허 따고 나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몇 번 타다가 이제 FRP 타다가 알루미늄 타다가 뭐 이렇게 지금은 뭐 다양한 배를 타기는 하는데, 그렇다시피 배를 샀다가 바꾸게 되면요 돈도 많이 손해를 보세요. 예, 감가가 뭐 얼마 되겠느냐. 물론 이제 새 배에 출고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감가가 더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더 됩니다. 예, 솔직히 팔게 되면요. 왜냐면은 어중간하게 싸게 팔게 되면 여기서 또 좀만 뭐 돈 1,000,000원만 보태면은 새 엔진 새 보트를 샀는데 그냥 싸고 살지, 이렇게 결정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건강한, 왜냐하면 새거 출고된 배들 있잖아요. 원래 오래된 배들은 빼놓고요. 새거 출고된 배들 중에 몇 번의 선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상태를 확인하셔서 엔진도 몇 시간 사용 안 하고 몰드도 괜찮고 트레일러도 괜찮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게 허브축, 바퀴축 있잖아요. 바퀴축 허브 휠 부분에 뭐 오일이 잔뜩 시커멓게 묻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밀평 허브는 대부분 안 그러지만 구리스 주입식이 오래되면 이제 고속주행 때 휠 부분에 구리스가 누유가 돼서 계속 바퀴가 돌아가니까요. 휠 부분에 잔뜩 시커멓게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는 고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도로에서 만약에 뭐 바퀴가 빠진다거나 구리스가 삐져나와가지고 구리스 캡이 뭐 이렇게 불량이 생기면 정말로 난감합니다. 돈 많이 깨져요, 생각보다. 오도가도 못합니다, 정말로. 뭐 내가 바퀴 갈면 되지. 글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충청도에 쭈꾸미 낚시 제 알루미늄 배에 타고 있었던 얘기예요. 알루미늄 배가 19피트였는데 무게가 거의 1.5톤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낚시 끝나고 저녁에 한참 올라오는데 상행선에, 하행선 말고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도로 쪽 왼쪽이죠. 왼쪽 바퀴가 허브 추익 베어링이 거의 반 이상 빠졌었어요. 빠지다가 바퀴가 파스가 났어요. 바퀴가 터졌어요.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휴게소에 갔는데 그날따라 바퀴가 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베어링도 맞으면 뜨끈뜨끈해서 교대로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제 지인분이 먼저 운전을 했었는데 좀 천천히 가셔라, 사고 난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운전을 좀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110km, 120km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의를 드렸는데도,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제가 운전하겠다 그래갖고 바꿔서 운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키를 바꾸고 핸들을 바꾸고 나서 100m도 안 갔을 거예요. 퍽 하더니만 덕덕덕덕덕 소리 나더라고요. 벌써 휠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긁어먹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갓길을 세우나 했는데 도로가 있는 쪽이 터져가지고 나가서 고속주행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바꿀 것 같지만 위험해서 못해요. 그거 특히 저녁이었는데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차할 때 신고를 해서 에스코트 좀 해달라고 해서 일반 도로로 나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타이어 교체한 다음에 그렇게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그랬다시피 항상 배를 끌고 다니는 트레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휴게소에 몇 번 들리신 다음에 베어링, 그 다음에 베어링 쪽에 누유가 있는지, 베어링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좀 뜨거우면 안에 구리스가 닳거나 그래서 이제 베어링의 마찰로 인해서 뜨거운 거거든요. 그 타이어 같은 것도 손을 댔을 때 조금 뜨끈뜨끈하다, 그러니까 약간 미열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도로가 뜨겁기 때문에요. 근데 딱 맞았을 때 좀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에 마찰로 인해서 공기가 팽창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더 놔두면 터집니다.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전조 증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식히십시오. 휴게소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 쉬었다가 타이어 식혔을 때 조금 이제 내가 평소에 배를 달고 100km 다녔다고 하면 그때는 85km 90km 천천히 이렇게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시간 내셔가지고 타이어 교체하세요. 그렇다는 거는 타이어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예, 타이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중고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에 중고 내일 안 타기 때문에 중고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 절대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중고 타이어 초보 때는 했었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예,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도 차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트레일러가 무게 적정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차보다요. 차는 4바퀴지만 트레일러 항상 두 바퀴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투축 트레일러는 4바퀴이긴 하는데 바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 바퀴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바퀴 4바퀴가요. 자동차는 바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무게 분배가 되는데, 예. 근데 트레일러의 바퀴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무게를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트를 구하실 때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들 단연간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해보니까요. 보트는 어느 정도 사이즈, 제일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사이즈는 480, 네, 4m 80 정도 되는 콤비도 좋고요. 콤비 보트가 나쁜 보트가 아니에요. 물이 좀 튈지언정 콤비 보트 안전하고 밸런스 좋고 하거든요. 근데 480으로 타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세미하우스, 연배가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시고 가족끼리 낚시하신다 그러면 세미하우스 앞에 가림막이 있는 세미하우스형 5m 50이나 5m 20이나 그런 배를 사시는 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조금 많이 안 하는 그런 타입일 거예요. 다 노출되어 있는 T탑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5m 사이즈나 480은 조금 작고요. 전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480 사이즈를 타시거든요. 5m도 마찬가지겠지만 5m를 실제로 봤을 때는 물에 띄워놓고 타게 되면요, 배가 좀 짧아요. 바다에서는 6m 620 정도는 돼야 파도와 파도를 넘어갈 때 플러스를 당겨도 안전하게 밸런스가 좋거든요. 5m 70 정도 되는 19피트 정도 되는 그 사이즈 배도 조금 약간 2% 부족합니다. 배 사이즈가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배가 너무 크면 다루기 관리하기 불편하니까요. 뭐 5m 50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스킬이 생기면 그다음 6m급으로 넘어가서 그 조금 타시다가 이제 내가 좀 나이도 있고 좀 다니는 건 좀 불편하고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뭐 27피트급이나 뭐 9m급 뭐 그런 것들로 갈아타서 따르는 배박도 하고, 뭐 배가 있어서 꼭 낚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정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있으면요, 끌고 다니면서 배에서 취침이 가능하면 굳이 물에 띄워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배 있으신 분들, 낚시가 좋으신 분들은 바닷가로 휴가를 가겠죠. 바닷가 남해든 어디든 뭐 환경 좋은데 끌고 가서 배에서 뭐 음식도 해 먹고요. 그 다음에 배박하면서 지인분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 잠깐 그 짬나고 해서 배가 있으면요, 회는 절대 안 사먹게 될 거예요. 뭐 지인분들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예,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뭐 바다 낚시 한 뒤로는 횟집에서 회 안 사먹거든요. 네, 백호선생입니다. 바람이 좀 있네요, 오늘. 마리나에 왔습니다. 아우, 바람이 그렇게 차지는 않는데 날씨가 잔뜩 흐리네요. 저기 첫 번째 솔로프 한번 가볼까요? 바람이 엄청 부네요.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5시까지 빠질 것 같은데. 여기는 유람선 타는 공간입니다. 선착장. 예. 주말에 오시면은 배 한번 타세요.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서 탑니다. 뭐 체험 낚시죠. 그냥 체험 낚시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솔로프. 자, 차단기 보이시죠? 차단기를 막아놨어요. 일반 레저인들은 못 씁니다. 여기는 관계 어민분들이나 관계기관에 쓰려고 차단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일반 주차 공간도 아닌데. 자, 첫 번째 슬로프 넓죠? 넓은데 여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여기가 뻘이 물이 빠지면요, 저쪽 항구 쪽보다는 뻘이 두터워요. 그래서 수심이 조금 많이 깊지는 않죠. 두 번째 슬로프예요, 두 번째. 짠내 나네요, 짠내. 자, 물이 많이 빠졌죠? 흙탕물. 뻘물이죠, 뻘물. 네, 뻘물입니다. 특유의 바다 냄새 나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요새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다는 언제나 와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시즌이 전이어서 바들도 육상에 접안돼 있고 그러네요. 옛날에는 이제 예전인들이 많을 때는 여기서 뭐 줄서기도, 물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줄서기도 힘들어서 여기서 배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우와, 씨, 바람 엄청 부네요. 바람 엄청 불어요. 어우, 뻘이 있어서. 예, 105세단입니다. 와, 바람 엄청 부네요, 오늘. 1번 게이트. 전국항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예, 키가 있으면 모를까. 왼쪽에 운영사무실에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트 접안하는 사람들, 관계자분만 들어가는 곳이라. 배들이 많죠? 가보죠. 저기는 서해랑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 제부도로 넘어가는 케이블카.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물 많이 빠졌네요. 오늘 살이 뗀 것 같은데요? 전용 크레인. 여기 이제 배를, 큰 배를 올릴 때 쓰는 거예요. 밖에 달려 있어서 배를 올린 상태에서 육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슬로프 턱 졌죠? 턱 집니다. 한 1m까지 빠질 거예요. 다 빠지면. 저쪽 외항으로 나가는 입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턱지기 때문에 서해바다는 일찍 와서 준비를 했다가 배를 런칭을 하고 하거든요. 여기 써있네요. 하절기는 4월에서 9월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3일까지는, 3월까지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7시까지. 예, 사용 시간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유료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표를 끊어서 보트를 등록하고 있는 보트만 내릴 수가 있어요. 보트는 어떻게 등록하냐? 저기 등록증 있죠? 등록증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경기도 화성 이쪽 그 전국항에 등록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슬로프 한번 내려가 볼까요? 굉장히 가파라워요. 가파르고 이제 물이 최대한 빠졌죠? 예, 물이 최대한 빠졌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담이 높잖아요. 예, 이게 담이 높아서 초보자분들은 런칭하기가 물이 반 정도 빠지면 바람이 불면 벽에 달라붙거든요, 이게 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라인가요? 고동인가요? 뭐 있네요. 아, 소라네, 소라. 고동. 자, 찍어볼까요? 19도 찍네요, 19도. 여기 물이 고여 있는 거 찍어봤더니 19도. 근데 여기 밑에는 찍히나 모르겠네요. 14도 찍네요. 14도. 지금 수온이 14도 찍습니다. 이렇게 높은가요? 맞나? 좀 내려가서 찍어볼까요? 미끄러워요. 여기 연안 이제 물로 가면 갈수록 미끄럽습니다. 이끼 있죠, 이끼. 예. 물이 빠지면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물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자, 슬로프 끝자락 보십시오. 물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껴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내리면 무게 중심이 여기 가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승용차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사륜고동이 돼 있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 한번 사륜고동을 쓰려고 사륜고동 차를 사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사륜고동을 쓸 일이 없죠. 14도 찍네요. 특이하네요. 14도면은 손이 많이 올라간 건데요, 지금. 이끼가 있어갖고 더 내려가기가. 자, 외항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오, 바람 엄청 부네요. 제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차가 지금 차선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왼쪽 끝에 있잖아요. 왼쪽 끝에는 일반 차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바뀌었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여기 중앙선. 예. 맨 오른쪽 끝차 한 차선이 외부로 나가는 차선이에요. 아, 이 왼쪽에는 차선이 두 개로 바뀌었나 보네요. 덥네요. 이게 여름입니다. 여름 날씨예요. 덥습니다. 더워. 전곡항에 나와서 우회전하면은 바로 제부도로 가는 길입니다. 저 새길로, 저 큰 길로 가지 말고요. 바로 첫 번째 큰 길 옆에 오른쪽 길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빨라요. 안쪽 길이거든요. 아직 벚꽃들이 남아있네요. 여기는. 자, 보십시오. 차 외진 곳이라 해서 집중 안 하면 사고 나요. 보트 보관소 많죠. 여기 많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큰 배, 예를 들어 큰 배 사셨던 분들은 물이 뛰어오는 장소가 없으면 저렇게 보관소에 돈을 지불하고요. 거기는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배 런칭 서비스를 받으면 그냥 굉장히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으세요. 제 영상에 알루미늄 배, 거기가 그 배가 6m 70인가 상당히 무겁고 길거든요. 투축 트레일러 올려져 있는데 그 선주님도 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제 영상에 같이 낚시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조선소에서 만들었다는 배 이렇게 나온 게 그 배예요. 예. 아, 이제 여름이네요. 자, 4월 말부터는 낚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더워진 거 보니까 수온도 연안에서 14도면 나가면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긴데요. 저 대사리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대사리 때는 바람 많이 붑니다. 예, 신기하게. 해루질 이번 주에 가면은 뭐 조개 같은 것도 캐겠는데요. 아, 그래서 아까 저기 고동 같은 게 아까 전곡항 슬로프에 소란가요? 고동인가요? 있었나요? 아, 고생하시네요. 아, 이게 항상 물이 잠겨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지는 이렇게 사리 때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닿으면은 이게 빨리 굳는 시멘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나무 데크를 끼워 맞히듯이 이어서 저 안에 중간중간에 쇠가 박혀 있는 거 보니까요. 예, 갖다가 이어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은 일반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 내야 돼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공사도 하고 있긴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주차장의 화장실. 근데 저 두 번째 주차장 끝에는 정액 그러니까 트레일러 사용료가 붙는 정액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도 넘어왔습니다. 어우, 와. 바람이 오늘. 자, 옆에 공사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주차장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완전 태풍인데요, 태풍. 자, 제부도도 배 많죠. 여기가 좀 핫해요. 예, 전곡항은 문 열어주는 시간이 오래돼서 레저인들은 이쪽 시즌 때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가 좀 편하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큰 배, 작은 배, 저 슬로프 옆은 작은 배, 오른 그 반대쪽은 큰 배, 이렇게. 여기 제부도가 지금 저기 뭐 주유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로프 연장 공사 하고 있죠, 저기. 예,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크레인도 있네요. 예. 오늘 잘 왔네요, 제가. 자, 보면은 큰 배들 접안돼 있죠. 비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배를, 큰 배를 저기 뭐 수도권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접안해 놓고 써도 되겠죠. 집처럼 쓰시는 거예요. 네. 와, 바람 엄청 부네요. 이게 무슨 바람인가요, 이게? 마리나 들어가는, 여기도 마찬가지 마리나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마리나가 차단되어 있어서, 예. 와. 슬로프 연장 공사 하네요. 잘 보이시죠? 저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 요트 투어 이런 것도 있네요. 자, 큰 배들. 예, 요트 타는데 3만원, 5만원, 뭐, 단체 손님도 받고 하네요. 예,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자, 여기는 마리나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관계 사무실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셔야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와,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나요? 육상에 배들도 많네요. 여기도 크레인이 있죠. 예, 파란색 크레인. 예, 마리나는 저런 크레인이 하나씩 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큰 배들을 타지역으로 옮길 때, 뭐, 바다에서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육상으로 옮길 때, 그럴 때, 저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슬로프 연장 공사 하죠. 저게 주유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녹색, 저기 붉으스름하게 생긴 거 있잖아. 뼈대만 있는 게. 저게 주유소인가 그럴 거예요. 자, 슬로프 연장 공사 하고 있네요. 자, 평상시에는 이쪽에 배를 내려서 오른쪽 여기다 접안을 해 놓습니다. 아니면 뭐 이 안쪽에 접안을 해 놓고 승조원도 기다렸다가, 원래는 저기 빠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하느라고 치운 것 같아요. 여기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안에서 턴을 할 수도 있고, 배 세 대를 같이 내리고 올릴 수도 있고. 신기하네요. 슬로프 공사하는 거 처음 보네요,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뭐 물때와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제부도 작은 배들도 있죠. 여기다 접안을 해놓고, 뭐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배 이동 안 하고 편하게 와서, 원래 슬로프 사용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시즌 내도 뭐 접안을 간단하게 할지언정 넘어가서 그 안쪽에 계신 회원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배는 접안하는 건 괜찮은데, 저 외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입니다. 저기는 뻘이 두터우게 돼 있죠. 저기 못 나가요. 네, 절로 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배 나가는 쪽으로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 잘 돼 있죠. 네, 주유소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게. 대살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아, 여기 써 있네요. 선착장, 선양장 4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써놨네요. 올해는 좀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십시오. 크레인. 자, 큰 배를 여기다가 이 밧줄을 내려서 45피트까지, 50피트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긴 넓죠?
전곡항보다 넓습니다. 예, 벽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이 없다는 거는 배가 벽에 닿이질 않죠. 그래서 조건은 여기가 더 좋아요. 자, 슬로프. 여기는 또 좋은 게 새벽녘에 배 런칭할 때 관계자분이 나와서서 질서를 잡아주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오게 되면 왼쪽 벽 있잖아요. 왼쪽 벽에 너무 바짝 붙이면 배를 내리고 올릴 때 불편해요. 특히 배 올릴 때 트레일러가 왼쪽에 바짝 붙어 있으면 초보자분들 오른쪽에 바라보면 벽에 달라붙거든요. 순간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핸들로 해서 그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요. 키를 놓고 중립을 놓은 다음에 가서 벽을 발로 민다거나 갸프 있으면 갸프 딱 짝대고 밀고 당긴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제부마리나 선양장 이용 안내 되어 있네요. 자, 보십시오. 사용요금은 22,000원이네요.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네요. 선양장 이용 시간은 하절기는 5시부터 24시까지네요. 동절기에는 6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죠. 두 번째 주차장 출입구. 여기는 이제 일반 차가 아니라 트레일러 차. 트레일러 차량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들어오시는 쪽이에요. 여기는 그 슬로프 사용료를 같이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볼까요? 미리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여서. 자, 여기 써있죠? 22,000원. 평일 주말 22,000원.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좋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여기가 주요 건물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기는 관리사무소 건물이고요. 여기 주요 건물이지 않을까. 막아놨네요.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복잡해요. 공간이. 오늘 제부도까지 보고 갑니다. 시즌 내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첫 스타트는 광어낚시하러 제부도로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번에는 바다에서 뵙겠습니다. 예, 레저보트를 소개하는 남자 백호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장이었습니다.